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죠?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 왜 이래? 잘 안 써지는데요?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단항식이란 뭐였냐면 항이 하나만 있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숫자 하나에 문자 요런 걸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단항식의 곱셈이니까 두 단항식을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a, b 요런 식으로. 요런 건 어떻게 곱할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런 건 어떻게 나눌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가 들어간 식을 어떻게 곱하고 나누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사실 이거는 개념이랄 게 없어서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단항식을 한번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2a 제곱이라는 숫자가 있다. 여기 2 말고 3이라고 쓸까? 자, 3a 제곱. 문자 앞에 붙은 저 숫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문자 앞에 숫자가 붙으면 걔를 개수라고 한다. 이런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a를 문자라고 한다면 얘를 지수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자, 3a 제곱은 어떻게 돼요? 요 문자와 숫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3 곱하기 a 제곱이라는 뜻이고, a 제곱은 a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죠. a 곱하기 a 요런 뜻이네. 3a 제곱을 풀어놓으면 요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단항식의 곱셈을 한번 봅시다. 3a 제곱 곱하기 뭐 2a b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 뭐 생략되어 있다고요? 곱셈 생략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3 곱하기 a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생략, 여기도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2 곱하기 a 곱하기 b예요. 자, 그런데 우리 요런 곱셈식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숫자는 숫자끼리 몰아서 계산할 수 있고,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지수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3하고 2하고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가 돼요. 자, 3 곱하기 2는 모르는 학생이 없겠죠. 몇? 6 곱하기 이거 지수법칙 되네. 이거 a 제곱 곱하기 a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밑이 같으니까 a의 2제곱 더하기 1이 2 더하기 1 요 제곱이 돼서 a의 세제곱이네요. 그래서 a 세제곱 곱하기 b, 문자와 숫자 사이에는 곱셈 생략하고 문자와 문자 사이에도 곱셈 생략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결과가 얼마냐면 6a 세제곱 b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단항식의 곱셈을 보면 그냥 개수는 개수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곱한다. 그죠? 어렵지 않다.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생님이 그냥 막 쓰는 건데 7a 제곱 b 곱하기 3a b 세제곱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개수는 개수끼리니까 7 곱하기 3을 하면 21. 그죠?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a끼리 계산해 봅시다. a 제곱 곱하기 a니까 a의 세제곱, 지수법칙 이용하는 거죠. 얘랑 곱할 거야. 지수가 2하고 1이니까. 그 다음에 b에 여기는 1 생략되어 있는 거죠. b의 1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니까 b의 4제곱. 이렇게 계산 결과 엄청 쉽죠. 그죠? 자, 그래서 단항식의 곱셈에서는 숫자는 숫자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곱한다. 그리고 문자끼리 곱할 때는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아. 정말 쉽다. 이거는 뭐 너무 쉽다. 그러면 단항식의 나눗셈은 뭐 좀 다를까? 아니요. 왜? 나눗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보통은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역수 취하죠. 그죠?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역수 취하잖아요. 뒤에 거를. 그럼 단항식의 나눗셈, 예를 들어서 4a 세제곱 나누기 2a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4a 세제곱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취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미안해요.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약분하면 되죠. 2.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하면 a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니면 굳이 뭐 또 숫자는 숫자끼리 나누면 4 나누기 2는 2, a 세제곱 나누기 a는 지수법칙 이용해서 a에 3 빼기 1, 그래서 2a 제곱 당연히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편한 대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 숫자는 숫자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계산한다. 그게 끝.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치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수법칙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바로 쓰면 됩니다. 그럼 지수법칙 하나만 적용하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8b 7제곱 나누기 2b 4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인데 8 나누기 2는 4고, b의 7제곱 나누기 b는 b의 7 빼기 4제곱이니까 b의 세제곱. 바로 계산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게 바로 계산 가능하지 않다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치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2b 4제곱분의 8b 7제곱 돼서요. 약분하면 되죠. 4. 그 다음에 b 세제곱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뭐 계산은 아직은 여러분들은 능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역수치해서 계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자, 만화를 한번 볼까요? 와, 로봇이다! 무엇이든 곱할 수 있는 곱셈 로봇을 만들었지. 그러면 13 곱하기 17은 이렇게 띠디디디딕 221 이래. 그러면 13a 곱하기 17b는 디디디디딕.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데, 자, 13a 곱하기 17b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숫자는 숫자끼리 221, 문자는 문자끼리 a 곱하기 b니까 계산이 안 돼. 그냥 a, b 요렇게. 그죠? 네. 미안해요. 자, 단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고요. 스스로 읽어보고 생각 열기, 혼자 고민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뭐예요? 공부는 내가 스스로 이 대굴박을 굴리면서 하는 게 공부. 대굴박이라는 단어 너무 또 그런가?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하는 건데 미안해요. 이 머리통을 굴리면서 하는 게 공부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넘어가. 그래서 요게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건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곱셈이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교환법칙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고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계산한다. 자, 요 말이 중요하죠. 이 말이. 이와 같이 단항식의 곱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다. 그리고 문자끼리의 곱은 앞에서 배운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빠르게 풀 수 있어요. 7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b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7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1. 자, a 제곱 곱하기 b 세제곱인데 계산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요걸 먼저 풀어주는 게 좋겠네. 그러면 4x 세제곱 곱하기 요거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풀어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x 제곱 y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4, 9, 36. x 세제곱 곱하기 x 제곱은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이게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x 5제곱 적어주고 y 제곱 적어주면 끝난다. 진짜 쉽다. 이렇게 쉬울 수가. 그죠? 자, 그러면 문제 1번 풀어봅시다. 문제 1번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선생님이랑은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라 그랬어. 믿을게요. 선생님이랑은 3번 4번 한번 풀어봅시다. 3번 4번 숫자는 숫자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계산한다. 자, 그러면 얘를 먼저 풀어주는 게 좋겠죠. 앞에 거는 뭐 건드릴 거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걸 풀어주면 여기 요 제곱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각자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의 제곱은 25, x 4제곱, y 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5분의 2 곱하기 25예요. 얼마예요? 여기 5 남으니까 10. 그죠? 그 다음에 x는 x끼리 계산하면 x 곱하기 x 4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x의 5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y끼리 계산한다. y 세제곱 곱하기 y 제곱은 y의 3 더하기 2제곱이니까 얘도 y의 5제곱이다. 끝났죠? 자,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설마 어렵다고 하는 친구는 말을 아낄게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4제곱인데 여기 뭐 생략된 거예요? 마이너스 1이요. 그죠? 자, 그럼 이 4제곱이 요렇게 마이너스 x제곱, y세제곱 이렇게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그냥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 먼저 풀어주면 그냥 플러스니까 안 쓰고 x제곱의 4제곱이니까 자, x제곱의 4제곱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얼마? x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의 4제곱이니까 얘는 y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y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죠. 그죠? y의 12제곱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뀌면서 x 8제곱 y 12제곱 곱하기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홀수 제곱이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이너스를 3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3이 여기도 아유 선생님이 실수했네. 마이너스 2가 있네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8 그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 x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 9제곱 y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y 6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는데 아니 선생님 여기는 숫자가 없는데요. 여기는 0인가요가 아니고 1이 생략된 거죠. 여기 1 생략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8, 마이너스 8을 하면 숫자는 마이너스 8, 개수는 마이너스 8이고 x끼리 계산하면 x의 8 더하기 9제곱이니까 x의 17제곱, 그 다음에 y끼리 계산하면 y의 12 더하기 6제곱이니까 y의 18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 자, 단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한다고? 그냥 곱하기로 바꿔서 똑같다. 어렵지 않다. 자, 요거 뭐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요. 자, 그냥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2번, 문제 3번. 지금 문제 2번, 문제 3번 여러분들 카메라 멈추고 스스로 해보세요. 문제 2번, 문제 3번. 스스로 할 거죠? 믿어요. 자, 선생님이랑은 여기도 3번, 4번 지금 풀어봅시다. 자, 3번. 이거는 먼저 지수법칙으로 풀어주는 게 낫죠. 그죠? 자, 마이너스 2x 제곱 y 4제곱을 풀어주면 이제는 좀 한 방에 하자. 이 정도 했으면. 아니 뭐 얼마나 했다고 벌써 한 방에 하라나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8. x제곱의 세제곱은 x제곱을 3번 곱한 거니까 x의 6제곱. 아하, 요거죠, 요거. 그죠? 자, 그 다음에 y 4제곱의 세제곱은 y의 12제곱이고요. 나누기 x 5제곱 y 세제곱인데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곱하기로 바꾼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취한다. 그죠? x 5제곱 y 세제곱분의 1. 물론 그냥 나누기 한 다음에 x는 x끼리 지수법칙 써도 되고 y는 y끼리 지수법칙 써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역수 취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8이고요. 그죠? 여기 y 5, 여기 x 하나 남고 여기 이렇게 약분하면 y 9개 남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8, x, y 9제곱 이렇게 되네. 자, 4번. 4번은 그러면 그냥 지수법칙으로 해볼까? 숫자는 숫자끼리 나눠주면 28 나누기 4분의 7이에요.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28 곱하기 7분의 4고 7하고 28하고 4로 약분돼서 4, 4, 16. 숫자는 16이구나. 요게 되는 거예요. 되죠? 머릿속에서 28 곱하기 7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요 4, 4, 16 이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여기 빠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나누기 x예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x 3 빼기 1이니까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 세제곱 나누기 y 5제곱인데
뒤에 나누는 수가 뒤에가 지수가 더 크네. 그러면 분모로 내려가죠. 분모로 내려가요. y3제곱 나누기 y5제곱은 뒤에가 더 크니까 분모로 내려가서 큰 수에서 항상 작은 걸 뺐죠. y제곱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지수 법칙을 한 방에 이용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곱하기로 바꿔서 풀어도 돼요. 곱하기로 바꿔서 풀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28 x 세제곱 y 세제곱 곱하기 얘는 사실은 4분의 7x y 5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취해지죠. 7x y 5제곱분의 4 이렇게 돼서 4 약분되고요.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죠. 그죠? 그래서 y제곱 16x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어렵지 않다. 자, 문제 3번도 2번만 풀어볼게요. 2번만. 자, 2번을 한번 풀어보면 이거 먼저 계산을 합시다. 이거 먼저 아니면은 한 방에 합시다. 그냥 한 방에 하자. 자, 이거 먼저 푼 다음에 곱하기로 바꾸면 자, x 5제곱 y 세제곱 곱하기 8 x 제곱 y 제곱 곱하기로 바꾸면 자, 이거 한 방에 풀 수 있죠. 이제는 마이너스 8 x 세제곱 y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x 세제곱은 여기서 다 지워진다. 여기서 여기 몇 개 남아? x 2개 남아. 그죠? 자, 그 다음에 y의 6제곱이에요. 여기 y의 6제곱. 그러면 이거 2개 하면 y의 5제곱이잖아. 여기 y 하나 남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약분되네요. 그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왜? 마이너스 여기 하나 있으니까요. 부호는 마이너스고. 자, x 제곱 남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 남았죠? x 4제곱. 그 다음에 y가 분모에 남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y x 4제곱 y분의 x 4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는데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다. 사실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자를 숫자처럼 잘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거 뭐 생각이 크는 수학은 스스로 해보는 거고 꼭 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풀 거니까 화면 멈추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오늘 배운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정리해보면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어떻게 한다? 다낭식의 곱셈, 나눗셈. 자, 곱셈과 나눗셈은 뭐 어차피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역수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포인트는 뭐다? 숫자는 숫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같은 문자는 문자끼리, 같은 문자끼리. 곱하는데 어떻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오케이?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이거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꼭 풀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